안녕하십니까? 광고와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차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광고 매체의 종류 그리고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인쇄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매체란 무엇인가 하면 광고주의 광고를 종이에 인쇄하거나 또는 기타 수단 등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매개체를 일컫습니다. 종이에 인쇄를 해서 그런 매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 인쇄 매체의 종류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팜플렛, 포스터, 카탈로그,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인쇄 매체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인쇄 매체인 신문, 잡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신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잡지입니다. 신문 매체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신문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종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스플레이 광고부터 이제 기사형 광고까지 오늘 7개의 종류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에 요금해서 신문 광고의 표준 규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신문 광고의 요금을 어디서 책정하고 이 요금 책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신문의 특성에서 장점, 단점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잡지 매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잡지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종류들. 오늘 우리는 이제 표지 광고부터 돌출 광고까지 총 8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지 광고의 요금에서 이 잡지 광고 요금을 도대체 어디서 책정하고 그리고 책정할 때는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책정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지의 특성에서 장점, 단점 이렇게 배우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신문 매체의 개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런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리고 해설도 해주고 그리고 각종 정보, 지식, 오락 그리고 이 광고를 아주 신속하고 이렇게 널리 전달해주는 전기 간행물을 신문 매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신문 매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심적인 언론 매체를 담당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TV나 모바일, 인터넷 이런 매체들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에게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해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 매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신문 매체를 많이 보니까 당연히 광고주들도 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광고 매체로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그런 매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신문이 1위의 광고 매체였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총 광고비 측면에서 봤을 때 2000년까지 1위를 차지하던 아주 대표적인 광고 매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문 매체는 이제 위기에 직면을 했죠. 가장 큰 이유는 뉴미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일단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고 광고주와 소비자와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고 또 모바일, IPTV, DMB 이런 여러 가지 뉴미디어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그 신문 매체가 담당하던 뉴스 콘텐츠를 이제 포털 사이트도 또 공급을 했었고요. 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신문을 잘 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기 구독률도 저하가 되고 그리고 매체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독자 수도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을 필두로 해서 더 활발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신문을 잘 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광고주들이 이 신문 매체에다가 이제 광고를 덜 하게 되고 뉴미디어에 광고를 많이 하면서 이 광고 수익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신문 매체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매체로서도 이제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래서 신문 매체는 사실 이제 독자도 외면하고 광고주들도 이제 예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 신문 매체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특화 전문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매체는 적어도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어떤 사건, 사고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측면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욱더 특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잡지처럼 보다 전문화된 섹션도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인터넷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독자와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 광고주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전형적인 신문 광고의 형태를 탈피한 이 변형 광고들을 적극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이 변형 광고를 집행해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모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신문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종류 7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 광고의 종류입니다. 사실 신문 광고의 종류는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신문사마다 제각각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TV라던가 라디오 이런 매체들은 거의 30년 가까이 이 코바코가 이렇게 독점을 하면서 광고의 종류, 광고 요금 책정, 광고 판매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 시켜놨어요. 창구가 하나였었으니까요, 오랫동안. 그렇지만 이 신문 쪽은 각 신문사마다 이제 제각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광고 종류 또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도 그중 이제 대표적이고 좀 공통적인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기에 7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바디카피나 헤드라인 그리고 비주얼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주얼이라는 것은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그림, 기타 시각적 요소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런 그 비주얼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된 아주 보편적인 신문 광고를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신문을 펼쳤을 때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적 광고라던가 기업 PR 광고, 제약 광고 그런 흔한 일반적인 그런 신문 광고들이 다 디스플레이 광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디스플레이 광고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광고란 광고입니다. 이걸 이제 신문사마다 이제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섹시형 광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또 기사 아래 광고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면별 광고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광고명 광고란 광고의 밑면이 하단 가장자리에 닿아 있는 광고. 그러니까 이 광고는 이 광고의 아랫부분이 신문 하단 그 모서리, 이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광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광고랑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광고주가 누구죠? 네, 바로 캐롤 F죠. 이 캐롤 F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의 이 밑면이 이 신문 하단에 이 모서리, 이 가장자리에 좀 닿아 있어요. 바로 이런 광고가 광고면 광고가 되겠습니다. 광고명 광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단 이 명칭이 기사 아래 광고지 않습니까? 이 말 그대로 이 광고는 신문 기사 이 하단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광고 형태이고 신문의 거의 모든 면에 다 게재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 종류에는 4단 광고, 5단 광고, 7단, 8단, 9단, 10단, 가장 큰 15단 광고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4단 광고, 이제 이런 광고를 얘기합니다. 신문 광고의 표준 규격은 1단 1cm를 기본으로 합니다. 1단이라는 것은 이제 세로의 길이로 3.4cm고요.
그리고 1cm는 이제 괄호의 길이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의 단은 아래에서부터 이제 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단 광고, 5단 광고 이렇게 셉니다. 따라서 1단이 3.4cm니까 4단 광고 같은 경우에는 세로의 길이가 13.6cm,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37cm인 그런 광고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5단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세로의 길이가 17cm,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37cm인 광고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15단 광고는 신문의 전면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세로 이제 51, 가로 37,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진 그런 광고를 15단 광고, 전면 광고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광고들이 이제 광고명 광고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문 광고의 또 다른 종류로 분류 광고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광고, 다른 말로 안내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짤막한 그런 카피들로 이루어진 광고를 말을 하는데, 보통 개인이나 아니면 소규모의 광고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는 어떤 전세, 월세 광고들, 그리고 구인, 구직 광고들, 사람 찾음, 심부름 해줌, 이런 식의 개인적 차원의 광고를 이것을 분류 광고 혹은 안내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사람 찾는다, 그리고 사원 모집한다, 심부름 대신해준다. 이제 이런 광고들이 분류 광고인 겁니다. 사실 이 분류 광고는 그 생활정보지들, 그러니까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종합일간지 등의 이 분류 광고의 판매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간지 광고를 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전단지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그 별도 용지에다가 따로 광고를 인쇄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신문지 사이에 이것을 끼워가지고 이제 각 집에 배달하는 형태의 이런 광고를 간지 광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시면 그 사이사이에 웬 광고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지 광고의 사례인 것입니다. 그 유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단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소재차 형태로 또는 카탈로그, 엽서 이렇게 다양한 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광고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따로 이렇게 구해서 직접 우편을 보내게 한다거나 아니면 각 집마다 이 광고를 가져다 주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비용이 저렴해요. 왜냐하면 어차피는 매일매일 각 집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죠. 어차피 배달이 될 때 거기에 끼워서 같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광고 종류, 돌출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출 광고를 영어로 아일랜드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부릅니다. 아일랜드, 섬이잖아요. 여러분 섬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섬, 머릿속으로 상상하셨나요? 이 섬은 사면이 뭘로 둘러싸여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바닷물로 사면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처럼 이 돌출 광고들은 주위가 다른 것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기사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광고, 여백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광고, 이것을 돌출 광고라고 합니다. 돌출 광고의 특성을 보면 소형 광고라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신문 광고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단점은 이게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제품이나 브랜드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담기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통 브랜드 네임이나 로고 또는 아주 짤막한 카피, 아주 간단한 비주얼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그래도 이게 크기는 작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광고의 주목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제호 돌출 광고와 기사 중 돌출 광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호 돌출 광고입니다. 이것은 이제 줄여서 이제 제호 광고라고 많이 부릅니다. 정의를 보면은 신문의 제호. 제호가 뭐죠? 제호. 이것은 정기 간행물의 명칭이나 제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이런 게 이제 제호인 거죠. 바로 이렇게 신문의 제호 옆에 게재되는 광고, 이것을 제호 돌출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경향신문 이렇게 제호가 있어요. 이 제호 옆에 이렇게 있는 이 광고. 지금 광고주가 누구죠? 예, S오일이죠. 이 S오일의 이 광고가 제호 돌출 광고입니다. 보시면 옆에 이제 제호, 그리고 이제 뭐 여백 이런 것들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죠. 이런 광고가 이제 제호 돌출 광고고, 특성을 보면은 일단은 위치라던가 크기 이런 것들이 픽스가 되어 있어요. 일단 위치는 어디로 고정이 되어 있나요? 바로 제호 옆, 여기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크기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세로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이 제호의 세로 길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의 길이는 신문사마다 차이를 좀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한 5cm에서 6cm 정도의 크기를 보입니다. 물론 신문사마다 다 틀려요. 근데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위치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그리고 사이즈가 아주 작은 소형 광고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 제호 돌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주목도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문을 보실 때 어떤 면을 가장 주목해서 보시나요? 보통 일면을 주목해서 보죠. 바로 그 일면에 이 제호 광고가 있다 보니까 비록 이게 크기는 작아도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주목도,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단점은 이제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담을 수 없고 전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호 돌출 광고는 이제 장기 계약을 기본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제호 돌출 광고의 광고주가 바뀌지 않아요.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오랫동안 게재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유형, 기사 중 돌출 광고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줄여서 기사 중 광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기사 중 돌출 광고는 기사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돌출 광고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광고는 주위에 이제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사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광고들을 기사 중 돌출 광고라고 합니다. 그 크기는 이제 신문사마다 좀 틀린데 대체적으로 한 2단 5cm 정도의 크기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2단 6.8cm,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5cm, 보통 이제 이 정도의 크기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소형 광고의 그런 특성을 보이고 많은 정보를 담기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제 주의를 잘 끄는 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또 다른 신문 광고의 종류로 변형 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형, 어떤 형태를 바꾸다 이런 의미죠. 이 단어 의미 그대로 변형 광고라는 것은 전형적인 이 신문 광고의 형태를 탈피한 광고를 말을 합니다. 신문 광고의 위치는 보통 기사 아래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사각형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크기도 4단, 5단, 15단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신문 광고의 위치라던가 형태라던가 크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벗어난 이 형태를 탈피한 이런 광고들, 이것을 변형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형 광고는 일단 기본적인 신문 광고의 형태를 탈피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나 관심 이런 걸 잘 유발을 해서 광고 효과를 높이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효과가 높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신문 광고보다도 광고 요금을 높게 책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는 변형 광고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신문 광고의 형태를 너무 과하게 이렇게 탈피를 해버리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너무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짜증, 불쾌함, 거부감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신문을 보는 목적이 광고를 보기 위해서 보나요? 아니면은 신문의 기사를 읽기 위해서 보나요? 왜 신문을 보죠? 예, 광고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기사를 읽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형 광고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는 것을 방해를 해버리면 이제 역효과가 나게 되죠. 그리고 신문의 질까지도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거부감, 불쾌함을 줄 수 있고 또 기사 읽기를 방해하면서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신문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변형 광고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2016년에 창간 70주년을 맞이해서 집행했던 변형 광고인데요. 어떤 광고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비주얼들, 컵라면이라던가 삼각김밥 이런 것들이 지금 신문의 기사들을 덮어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일면의 기사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카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알바 일단은 49,000원. 김영란법은 딴 세상 얘기. 나에게도 내일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즘에 이렇게 좀 힘든 젊은이들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만약에 이 경향신문이 옛날처럼 그 과거의 방식, 이런 것들 이제 고수하지 않고 이제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발전하겠다. 이것을 광고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신문은 젊은 층들이 떠나고 독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향신문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모색해서 이렇게 떠난 젊은이들도 이렇게 포용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창간 70주년을 맞이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했죠. 근데 이 광고 지금 보세요. 아주 전형적인 신문 광고 형태를 다 탈피해버렸죠. 사각형이라는 그 광고의 형태라던가 4단, 5단 이런 크기라던가 그리고 기사 아랫부분에 이렇게 밑부분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탈피해버렸어요. 이런 게 바로 변형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굉장히 유명한 광고인인 이재석 씨가 제작을 한 광고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에 언론과 인터뷰를 한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인이 어떠한 의도로 이 광고를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뉴스를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광고의 컨셉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거를 좀 말하고 싶었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신문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읽는다는 개념의 매체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신문 인면에 보면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좀 소위 말하는 좀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보다는 진짜 이 신문이라는 이 언론이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소재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좀 리얼리티를 살려서 좀 표현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시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재석 대표의 그 생각이 네. 그 신문을 본 독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소식을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본 많은 분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그 글을 하나 찾아봤어요. 글을 하나 찾아보면 그 글에서 보면 이미 그렇게 우리 이재석 대표의 생각을 인정하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늘 기구하고 촌스럽지는 않다. 저 컵라면 표지는 시각적, 이건 좀 다른 내용이군요. 잘 전달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의도가. 그 의도를 잘 전달받아서 약간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을 뿐더러 그런 면에서도 불편했다. 이 글에 대해서 이재석 대표에게 반론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반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사람 생각이나 느끼는 게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저는 존중을 하고요. 이번 작업에 대해서는 이제 대중적으로 한 90% 이상은 좀 훈훈하다, 또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광고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똑같은 걸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빨간색을 보고 장미를 연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피를 연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용해서 앞으로 좀 더 성숙한 작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신문 광고의 형태들을 탈피했죠. 위치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요. 이런 식의 광고들을 이제 변형 광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신문 광고의 종류로 이제는 멀티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멀티, 이 뜻이 뭐죠? 멀티, 여러 개, 다중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같은 날 같은 신문 안에서 어떤 제품이나 그 브랜드의 광고를 2페이지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개 연속해서 이렇게 게재한 그런 형태의 광고를 이걸 멀티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게재한다고 해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멀티 광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포드 익스플로러 광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집행이 되었고요. BBR 사치앤사치라는 광고회사에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더 마케터라는 이 비즈니스 신문에다가 이제 광고를 게재를 했는데 총 3개의 광고를 이제 같은 날 집행을 했어요. 이 3개의 광고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포드 익스플로러 광고가 주차를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차와의 간격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잘 유지하게 해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자동차의 뒷부분에 자석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이제 3개의 광고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광고 보시겠습니다. 자, 멀티 광고가 뭘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드의 이 광고는 더 마케터라는 이 신문에 이제 같은 날 3개의 광고를 이렇게 연속해서 쭉 게재를 했어요. 여러 개를 이제 게재를 했죠. 그래서 멀티 광고의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문 광고의 마지막 종류, 기사형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사식 광고라고도 부르고요. 애드버토리얼이라고도 합니다. 애드버토리얼. 이것은 이제 광고를 뜻하는 단어, 애드버타이즈먼트와 사설, 논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에디토리얼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기사형 광고라는 것은 기사 형태로 된 그런 광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문 광고의 형태라던가 내용 이런 것들을 마치 신문 기사의 포맷, 신문 기사의 논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그런 광고인 거죠. 그래서 얼핏 봤을 때 신문 기사인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만든 광고입니다. 특성은 이게 기사처럼 이제 그 광고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게 얼핏 보면은 광고처럼 안 보여요. 신문 기사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 경계, 불신 이런 것들을 낮추고 그리고 나아가서 신문의 신뢰감, 믿음 이런 것에 편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겠어요? 얼핏 보면 광고처럼 안 보여요? 신문 기사처럼 보여요. 그럼 무엇이 단점이겠습니까? 그쵸. 사람들이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광고인지 이게 신문 기사인지 이거 자체를 잘 모를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이것을 이제 신문법이라고 불러요. 이 신문법 제11조 2항에서 정기 간행물의 편집인들에게 기사하고 이 광고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편집하도록 의무를 지어놨어요. 따라서 만약에 기사형 광고라면은 신문 상단에다가 애드버토리얼 또는 전면 광고 이것을 게재하게끔 한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이게
기사 같지가 않고 막 광고 같은 느낌이 든다 싶으면 얼른 신문의 윗부분을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진짜 광고라면 위에 전면 광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문 광고의 요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신문 광고의 표준 규격, 그리고 이제 요금 책정, 그리고 광고 집행 과정 이 순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광고의 표준 규격은 보통은 이제 1단 1cm를 규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1단이라는 것은 이제 세로의 길이로 3.4cm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1cm는 가로의 길이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 이제 3.4cm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갖고 있고요. 1cm 가로의 길이죠.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약간 이제 긴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을 이제 신문에다가 적용해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서 1단 1cm가 이제 바로 이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의 단은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제 세기 시작을 해서 뭐 4단, 5단, 그리고 뭐 15단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이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서 이제 신문 광고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문 광고의 표준 규격이 지금 위아래로 약간 길쭉한 이런 형태였어요. 왜 이런 형태를 띨까요? 그건 과거의 신문은 세로 쓰기를 했었어요. 바로 이러한 세로 쓰기 편집의 영향으로 신문 광고의 표준 규격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긴 이런 형태를 띠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신문이 세로 쓰기로 편집을 하나요? 아니죠. 요즘은 가로 쓰기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000년 한국신문협의회의 그 광고협의회에서는 신문이 이제 가로 쓰기 편집을 하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신문 광고의 표준 규격을 1단 1컬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1단, 그러니까 3.4cm인 거고, 가로의 길이는 1컬럼, 3cm예요.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에 이제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표준 규격으로 삼아서 이제 뭐 4단, 5단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단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신문사들 그리고 광고인들이 종전대로 일단 1cm를 광고의 표준 규격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신문사들은 일단 1cm를 표준 규격으로 쓰는 신문사도 있고,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신문사들은 일단 1컬럼을 이제 표준 규격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습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문 광고의 요금 책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광고의 요금, 이것을 책정하는 곳은 어디냐면 각각의 신문사들,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이런 각각의 신문사들이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을 책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발행 부수, 그리고 광고 형태, 색상, 광고 크기, 위치, 광고가 게재되는 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발행 부수, 일단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이면 광고 요금이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광고 형태, 변형 광고 이런 것들은 비쌉니다. 그리고 색상, 이 신문은 흑백 광고들이 있죠. 근데 이런 흑백 광고보다는 컬러 광고의 요금이 더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광고의 크기, 작은 광고보다는 15단, 전문 광고이면은 그만큼 비쌉니다. 그리고 위치, 보통 광고는 신문 그 기사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기사 위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위치가 변형이 되면 비싸게 요금이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광고가 게재되는 면, 보통 이제 일면이 광고 요금이 높게 책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광고 요금 책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광고주나 이 광고 회사에 따라서도 이 광고 요금이 좀 상이하게 책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신문사와 이 광고주, 이 광고회사가 오랫동안 계속 거래를 해왔어요. 그러면 광고 요금을 좀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광고 단가가 좀 상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광고주의 업종에 따라서도 광고 요금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광고 매체로 꼭 신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업종들이라면은 광고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광고 매체로 꼭 신문을 써야만 되는 그런 업종일 경우에는 광고 요금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업종이 이 신문 매체를 꼭 써야 될까요? 어떤 업종이 그럴까요? 정보를 줘야 되는 업종들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 업종입니다. 이 건설 업종은 분양에 대한 어떤 날짜라던가 분양 장소, 그리고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TV 같은 경우에는 뭐 15초,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20초,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양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 매체를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이 광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하려는 이 입지에는 이렇게 조각공원도 있고 근처에 특목고가 곧 들어설 예정이고 교통시설이 아주 좋고 이런 식의 아주 자세한 정보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뭐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한 정보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많이 담아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은 주로 신문 매체를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문사가 이런 업종에게 높은 광고 요금을 책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요금 책정할 때 이 신문의 이 성격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종합 일간지면은 요금이 높게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매일매일 발행이 되는 이런 신문들은 뭐 경제지, 스포츠지, 영자지 이런 것들보다도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TV나 라디오 이쪽과는 다르게 협상에 의해서 광고 단가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아주 많은 물량을 광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좀 할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신문 매체는 4대 매체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단가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창구가 코바코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원화됐죠. 아무래도 이제 창구가 적다 보니까 그 표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신문은 각 신문사마다 제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광고 종류를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표준화된 그런 요금 체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광고의 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광고 요금을 이제 산정할 때는 광고의 표준 규격 1단 1cm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 곱하기 cm 곱하기 광고 단가 해서 신문 광고 요금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4단 광고를 집행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단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어요? 예, 4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센치 부분에는 보통 이제 4단 광고의 그 길이가 보통은 한 37cm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7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광고 단가는 이제 각 신문사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이런 각 신문사마다 이제 4단 광고의 광고 단가는 어떻다, 뭐 5단 광고의 광고 단가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이제 규정해 놓은 그 단가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신문 광고 요금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집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 거나 또는 잡지에다가 광고를 내는 거나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고주가 신문이나 잡지에다가 광고를 내려고 한다면 바로 매체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직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광고를 만들고 좀 이래야 됐기 때문에 이제 광고 회사를 통해 가지고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광고 회사를 통한 이런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신문은 TV, 라디오 이런 경우하고는 다르게 중간에 미디어 랩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랩에 연락을 해서 신문이나 잡지의 이 지면을 사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 매체사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광고회사 통해서 연락해서 이제 광고 지면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중간에 미디어 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광고회사를 통해서 이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고주가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광고회사와 이제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광고회사에서는 광고를 제작하고 매체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이클, 뭐 조선일보에 광고할 건지, 뭐 한겨레에 광고할 건지 이런 비이클 정하고 광고를 언제 게재할 건지 날짜, 그리고 집행하려는 면,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미디어 플래닝을 이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매체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광고 게재를 의뢰를 해요. 그럼 매체사에서는 이제 내부 토의를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광고의 그 지면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회사에서는 이제 광고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인화지나 필름 또는 이제 전자파일 형태로 그 광고를 보내게 돼요. 이제 매체사에게. 그럼 이제 신문사나 잡지사는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행일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광고를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 집행을 하게 되면 광고회사에서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요. 정해진 날짜, 정해진 면에 우리 광고가 제대로 나갔나 이것을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가 잘 집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게재 결과를 잘 증빙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광고주에게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신문 매체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특성은 광고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신문 매체가 갖는 장점, 단점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신문 매체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매체의 장점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총 8개를 살펴볼 텐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정보성입니다. 신문은 정보 매체입니다. 정보적이다라는 것은 이 신문을 다른 매체와 이렇게 구별시켜주는 굉장히 차별적인 특성이자 동시에 신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정보적이다라는 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매체는 이런 정보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신문 매체에다 광고를 할 경우 우리 제품, 브랜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장점, 혜택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통계적 수치라던가 서베이 결과라던가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소비자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TV라던가 뭐 라디오 이런 매체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이 신문 매체를 이용할 때는 자기가 원할 때까지 필요로 할 때까지 계속해서 광고도 볼 수 있고 정보도 접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할 때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정보를 제공을 잘 할 수가 있죠.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뭐 15초, 20초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소비자들이 원할 때까지 필요할 때까지 계속해서 광고, 정보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문 매체에서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욱더 정보를 잘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신뢰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일들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시사의 기능, 교양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혜택, 유익을 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매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이 신문 매체가 조금 이제 신뢰도가 하락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뭐 모바일 이런 데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글들에 비해서 신문에 이제 적어도 이렇게 실린 글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고 그리고 이 신문에 또 광고가 게재되면 이러한 신문의 그런 신뢰성이나 믿음이 광고로 전이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으로는 안전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 매체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그런 매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문 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매일매일 이렇게 가판대에 가서 사서 보거나 뭐 편의점에 들려서 사서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 신문을 볼 때는 집에서
정기 구독해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기 구독해서 사람들이 보통 보니까 대체로 몇 명이 보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그 배달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배포 지역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신문에다가 광고하면 이 지역에서 대략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보겠구나,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 A라는 지역에서 잘 안 팔려요. 그러면 이 A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열독률 높은 신문에다가 광고주의 광고를 이제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것처럼 이 지역에 따라서 좀 안전하게 광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점은 기록성과 보존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 매체는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오롯이 잘 기록을 해주고 또 그리고 보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냐면 이 신문은 전파를 이용하지 않죠. 종이에 탁 하고 인쇄가 돼서 전달이 돼요. 그리고 활자, 이 글자를 매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를 이용하고 딱 찍혀서 전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매체의 특성 때문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오롯이 보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TV나 라디오 매체는 이 전파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소멸해버리죠. 그러나 이 신문은 전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종이에 인쇄가 돼요. 그리고 활자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보를 이제 보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소비자가 이 정보 괜찮네, 이 광고 괜찮네 해서 그것을 딱 스크립을 하게 되면은 보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원할 때, 필요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광고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시의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성, 다른 말로 즉시성 또는 시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은 일정 간격을 두고 보통 이제 일간지가 많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 정도의 그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는 매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제 정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은 보통 이제 매일매일 발행이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니까 아주 타이밍 잘 맞는 그런 즉각적인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이라던가 아니면 어버이날, 추석 이렇게 특정 날짜에 맞는 광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이런 거에 맞는 시점 광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속보성이나 시점성 이런 것들을 살린 광고를 제작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광고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신문이 발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광고주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광고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사과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즌에 맞는 세일 광고들, 졸업식에 우리 전자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이런 식의 광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발행이 되니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광고는 1년 12달 중에서 어떤 달에 집행이 되었을지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문 광고예요. 자, 이것은 이제 광고주는 하이마트예요. 신문에 이제 이런 식의 광고를 했는데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근하신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브 카피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디 카피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 광고는 몇 월 달에 집행이 되었을까요? 네, 그쵸. 1월 달.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이 1월 달에 이 광고가 집행이 되었어요. 근데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근하신년 이런 식의 시점성을 살리는 표현이 가능한 까닭은 신문은 매일매일 발행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시점성을 살린 표현도 가능하고 흥정, 구정 이렇게 특정 날짜에 맞춰서 이런 광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행이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다양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요.
이 다양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면들, 스포츠면, 경제면, 정치면, 사회면 이렇게 다양한 지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면의 기사에 맞는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제품 광고를 딱 게재를 하게 되면 기사와 광고가 잘 맞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양성. 신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형 광고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광고의 형태, 크기라던가 위치라던가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신문 광고의 형태를 탈피한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제 광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죠. 변형 광고를 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집행이 된 광고고요. 광고주는 네스카페, 그리고 만든 회사는 지오메트리 글로벌입니다. 네스카페는 이제 여러 신문들 중에서 묵가지를 활용해서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묵가지도 신문의 한 형태인데요. 프랑스도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묵가지를 이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직장인 출근하면서 이 묵가지를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걸 들고 직장에 갑니다. 그리고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는데 그 묵가지를 펼쳐보면 이런 식의 네스카페 광고가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것이 무엇일 것 같나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판단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면서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가 워낙 길어서 제가 일부분 편집해서 갖고 왔습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 네모난 게 무엇이었죠? 네, 머그컵이었어요. 그걸 떼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그 안에는 커피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은 모닝커피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잔도 아니고 두 잔을 줬어요. 그것은 업무가 시작하기 전에 이 모닝커피를 타서 다른 이제 직장의 동료랑 이제 나눠서 이렇게 마시면서 가벼운 스몰 토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끔 유도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신문 광고의 형태를 탈피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막 머그컵도 부착하고 사람들이 커피도 마셔보게 하고 이런 식의 체험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신문 광고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 매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융통성, 편리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편리성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신문 매체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TV나 라디오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횟수라던가 또는 광고 게재 지면이라던가 날짜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해서 이제 광고 효과를 이렇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편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 측면에서, 융통성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신문 광고는 TV 광고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편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지 한 장만 딱 완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이나 특히 광고를 만드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라서 이제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이 저렴하고 또 광고를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딱 터졌다.
그러면 얼른 새로운 광고로 빨리 만들어서 그 다음날 그 새로운 광고를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황에 아주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FC 사례인데요. 지난 2018년 영국에서 KFC 매장이 거의 600개 가까이가 문을 닫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왜 그랬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왜 KFC 매장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닫았을까요? 그건 이 KFC 매장은 이제 닭고기 관련 패스트푸드점인데 이 닭고기가 제때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닭고기 관련 음식들을 팔아야 되는데 이 닭고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거의 600개에 가까운 매장들이 문을 닫았던 것이죠. 그리고 일부 이렇게 오픈했던 매장들도 닭고기가 안 든 그런 음식들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근무 시간을 이렇게 단축해서 이렇게 빨리 문을 닫거나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닭고기 가게인데 닭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황당하고 또 이렇게 불만이 쌓였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자 이 KFC는 굉장히 발빠르게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신문 매체는 매일매일 발행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메트로라는 신문과 그리고 더선 이런 이제 신문들을 이용했어요. 이 신문에다가 발빠르게 사과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사과 광고였는데 이 광고 카피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닭고기 가게에 닭고기가 없다니 이건 이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노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되어서 이제 각 매장마다 신속하게 닭고기들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현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발빠르게 융통성 있게 어떤 사건에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사실 굉장히 위기일 수 있었는데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이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 광고는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광고는 지난 2018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인쇄매체 부분 금상을 받았던 광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무엇일까 신경 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FCs all over the UK ran out of chicken. Almost all of KFC's 900 locations in the UK and Ireland were closed this past week due to a delivery problem with their chicken. Really am disappointed. I'm mad at KFC. I've had to go to Burger King. Fuck. We're sorry. A chicken restaurant without chicken. It's not ideal. Huge apologies to our customers, especially those who travelled out of their way to find we were closed. An endless thanks to our KFC team members and franchise partners for working tirelessly to improve the situation. It's been a hell of a week, but we're making progress, and every day more and more fresh chicken is being delivered to our restaurants. Thank you for bearing with us. Twitter applauded the hilarious apology poster with one user writing, quote, "Apology accepted, KFC, best apology ever." And another sharing, quote, "Hats off, KFC, brilliant, gutsy ad." We knew that it was very serious. So by that moment, when we locked ourselves in a room, to coming up with it was literally 24 hours. And luckily for us, again, the British have such a knack for a sense of humor. They love to make light of situations. They use swear in a very sophisticated way. What we needed at that time was something that showed vulnerably, I guess, us as humans and showed the humanity that sits within the brand.
자, 이 광고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KFC, 이 로고의 스펠링 순서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욕처럼 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욕을 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소비자 또한 욕을 하고 싶을 텐데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라. 이런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광고에서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위기를 이 광고를 통해서 잘 극복해냈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신문이 이제 매일 발행이 되니까 바로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이 사과 광고를 이제 게재를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잘 극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신문 매체의 이런 유연성, 융통성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신문 매체의 장점으로는 넓은 노출 범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은 굉장히 광대한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뭐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뭐 조선일보, 한겨레 다 볼 수 있어요.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다 광고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 계층,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는 매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쇄 매체를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차 시에는 신문 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러한 신문 매체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광고의 종류를 맨 먼저 배웠었습니다. 우리는 디스플레이 광고부터 해서 기사형 광고까지 총 7개의 신문 매체의 그 광고 종류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광고에 요금해서 광고의 표준 규격은 일단 1cm, 물론 이제 어떤 신문사들은 일단 1컬럼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 규격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의 요금을 책정하는 데는 그 각각의 신문사들이 이제 책정을 하고 있고요. 뭐 발행 부스라던가 그다음에 컬러 그리고 광고의 형태, 광고 게재면, 뭐 위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이제 책정을 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에다가 광고를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집행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의 특성에서 장점, 단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신문은 정보적인 매체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